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외국의 단체 인사들이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탄생 82돌째 즈음에서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백두산 위인칭성 국제축전조직위원회, 중국 베이징 조화국제문화교류중심, 중국 베이징 중조우련 국제문화발전중심,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지지 일본위원회와 중국 항일혁명열사 장무라 가족, 진달래 아동기금 회장 진달래 사파리니가 11일 꽃바구니들을 보내왔습니다. 꽃바구니들의 탱기에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등의 글발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만수대 운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82돌째 즈음에서 몽골 광명성절경축 준비위원회와 에콰도르 김정일 도서관 책임자, 페루 김종숙 도서관 관장, 몽골 조선학술문화센터 위원장이 꽃바구니들을 보내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11일 꽃바구니들이 진정됐습니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실 것이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각하의 영생을 삼가 기원합니다. 이런 글발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마음속 첫자리에 언제나 인민을 넣으시고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 조건을 마련해 주시려 마음 쏘신 졸세위인들의 숭고한 사랑에 발자취는 평양 화초연구소에도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평양 화초연구소를 찾으신 그날은 혁명생애의 마지막해인 2011년 3월 3일이었습니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행한 일꾼들에게 평양 화초연구소의 토종도 자신께서 잡아주셨다고, 평양 화초연구소를 잘 꾸리고 세상에 있는 좋은 꽃들은 다 들여다가 온 나라에 널리 퍼지게 하자는 것이 자신의 구상이라고 하셨습니다. 화초원실에 둘리셔서는 꽃 품종들을 하나하나 요약하시면서 이제는 꽃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토대가 갖춰진 것만큼 평양시내 곳곳에 꽃방들을 많이 내어야 한다고 몸소 꽃방들의 위치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날 자신께서 바친 노고는 다 묻어두시고 화초 생산의 기술적 토대가 튼튼히 갖춰진 것이 너무도 기쁘시오. 우리 일꾼들과 연구사들을 사랑의 한 품에 안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으셨습니다. 2012년 9월 21일 우리 평양 화초연구소를 찾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민들의 문화 정서 생활에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에 대하여 감회 깊이 해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멀리 앞을 내다보시고 우리 평양 화초연구소 같은 훌륭한 화초연구기지를 꾸리도록 해주셨다고, 우리 평양 화초연구소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기신 유산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언대로 꽃품종을 누리고 화초 재배를 각각 공업하여 이민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간곡히 이루시었습니다. 오보이 장군님의 용언대로 온 나라에 백화가 만발하고 사회주의 향기가 극히 넘치게 하시려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을 새겨안고 이곳 연구소의 연구사들과 종업원들은 화초 재배와 육종 사업을 짜거드는 한편 많은 꽃 제품들을 만들어 인민들의 문화정서 생활에 적극 바지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열돌과 위대한 장군님 탄생 80돌을 맞는 올해를 혁명적 대경사의 해, 새로운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 따라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다그쳐 나가자.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주체건축의 새로운 도약기 발전기를 열어나갈 건설부문 일꾼들의 혁명열의가 더욱 고조되는 속에 제2차 건설부문 일꾼 대강습 참가자들을 위한 실무 강습이 10일과 11일에 진행됐습니다. 강습에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보내주신 강력적 소환의 진술을 깊이 연구 체득하고 건설부문 앞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실천적인 문제들이 취급됐습니다. 강습에서는 먼저
건설 부문에서의 혁신적인 변화로 사회주의 건설의 전반적 발전을 견인하려는 당 중앙의 의도와 건설 사업에서 견지해야 할 기본 방향과 기본 요구, 구체적인 과업과 실천 방도들을 정확히 인식하기 위한 학습이 진행됐습니다. 이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오수영 동지와 국가설계총국 총국장 강권일 동지, 전력공업성 부상 주영 동지, 수도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석호 동지, 도시경영상 임경재 동지,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양명철 동지, 평양건축대학 록색환경기술교리소 소장 백남혁 동지, 국가비상재해위원회 위원장 남철광 동지, 건설건재공업상 소정진 동지, 국가건설감독상 리혁권 동지가 강습에 출연했습니다. 강습에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탁월한 사상리론과 정력적인 용도로 이 땅 위에 인민의 리상이 꽃펴나는 건설의 대본영기를 펼치시어 세계적 변혁을 안아오신 불멸의 용도 업적에 대한 해설이 있었습니다. 강습에서는 또한 당의 주체적 건축 사상과 건설 정책의 요구를 구현하여 건축 설계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수력 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긴장한 전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바지할 때 대한 문제가 취급되었습니다. 건설에서 노력 절약형, 자재 절약형 공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시공의 질 관리를 개선하며 원림 건설에서 혁명을 일으켜 도시의 면모를 일신시켜 나갈 때 대하여 강조되었습니다. 강습에서 출연자들은 당의 농촌건설 정책을 무조건 관철하여 지방의 면모를 일신시켜 나가며 나라의 절길과 도로를 개명할 때 대한 당 정책적 요구를 철저히 관철할 때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취급했습니다. 큰 물과 태풍 피해를 비롯한 자연재해를 미리 막을 때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과 건재의 자급자족을 실현할 때 대한 당의 구상과 의도를 철저히 관철할 때 대한 문제, 건설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 당의 건설 정책을 정확히 집행해 나갈 때 대한 문제들이 언급되었습니다. 강습은 우리 당의 현명한 용도에 위하여 훌륭히 일도선 기념비적 건축물들의 독특한 건축 형성과 합리적인 내부 구조, 건제품의 국산화, 선진적인 원림 녹화 기술 등의 내용을 담은 녹화 편지물 시총을 배합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강습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역사적인 소환에서 제시하신 전투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창조와 혁신의 법폭을 더 크게 더 대담하게 내짚으며 새로운 건설 혁명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문명 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데서 맡은 책임을 다해갈 참가자들의 적극적이며 진취적인 요리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에 대한 다음없는 그리움과 흠모의 열기가 온 나라 강산에 뜨겁게 굽이치는 속에 제1차 광룡성절 경축 인민예술축전이 수도 평양에서 개막됐습니다. 각 지역과 단위에서 손발된 40여 개 단체의 2,900여 명의 예술인들과 일꾼 근로자들이 참가하는 축전은 도종합공연과 성중앙기관 예술서조종합공연 형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축전 개막식이 11일 동평양 대국장에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과 청년 학생들이 손에 손에 꽃묶음과 공화국기를 들고 나와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천막을 올리게 되는 축전 참가자들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개막식장에 들어서는 참가자들의 가슴마다는 축전을 통해서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혁명 업적을 길이 빛내며 날로 개화 발전하는 주체 예술의 면모를 힘있게 과시할 일념으로 끌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리일한 동지와 내각 부총리 리성학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축전 참가자들이 개막식에 참가했습니다. 축전 조직위원회 위원장인 문화상 승종규 동지가 개막사를 했습니다.
연설자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탄생 82을 가장 의깊고 성대하게 경축하는 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이 숭고한 의무이고 마땅한 도리이며 장군님과 매준종을 고이 간직하고 사는 이 나라 인민 모두에게 있어서 더없는 긍지라고 말했습니다. 연설자는 전체 참가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 업적을 높이 구가하고 혁명적 인민의 사상정신적 풍모와 예술적 기량을 남김없이 보여줌으로써 경사스러운 2월 명절의 경축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온 나라의 혁명열 투쟁열을 배가해주는 데 적극 기여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축전 개막을 알렸습니다. 빛나라 정일봉의 노래조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축전 깃발이 개양됐습니다. 이어 개막 공연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융도자 김정일 대원수님 탄생 80돌 경축 조선소련단 전국연합단체 대회가 11일 수도 평양에서 진행됐습니다. 만경대 혁명학원, 강반석 혁명학원 원아들, 평양시안의 학생 소년들, 조선소련단에 입단하는 학생들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리일환 동지와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용환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두송 동지, 청년동맹 일꾼들, 시안의 공로자들이 대회에 초대됐습니다. 조선소련단 전국연합단체는 위대한 융도자 김정일 대원수님 탄생 80돌 경축 조선소련단 전국연합단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1,500명 준비되었습니다. 연합단체 위원장 박수진. 살기 좋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사회주의 애국총연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문철 동지가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자는 모든 소년단원들이 조국의 거창한 전진의 발걸음을 맞추어 학습과 조직 생활을 잘해 나감으로써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품속에서 씩씩하게 자라나는 소년단원들의 담찬 기상을 힘있게 떨쳐나갈 데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대회에서는 조선소년단 입단식이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리일환 동지의 선창에 따라 소년단에 입단하는 학생들이 선서를 했습니다. 일꾼들과 전쟁 노병들, 공로자들이 그들에게 붉은 넥타이를 메어주고 소년단 휘장을 달아주었습니다. 학생 소년들은 뜻깊은 광명성전을 맞으며 영광스러운 조선소년단에 입단한 긍지와 자부심을 소중히 간직하고 사회주의 조국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소년 애국자가 될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살기 좋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대회에서는 축하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 대회는 위대한 융도자 김정일 대원수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우러러 모시고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충성의 해바라기로 더욱 옥색에 준비해 나갈 소년단원들의 드높은 결의를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광명성절 경축 전국미술축전 애국 혼신의 한평생 전국 소묘소예 축전이 11일 옥류전시관에서 개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경준 동지,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문철 동지, 조선미술가 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성민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창작가들, 시안의 근로자들이 참가한 개막식에서는 개막사가 있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존시된 소묘 및 소예 작품들을 돌아봤습니다. 축전장에는 나우린 유학생의 소예 솜씨를 몸소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자유로운 모습을 형상한 영상미술 작품이 정중히 모셔져 있습니다.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강영쪽 과학관초를 위한 대고조 전구마다에서 전문가, 애호가들이 창작한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마다에는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한 혼신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주체의 사회주의 위협을 백성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온 나라 인민의 담없는 경무의 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 따라 변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 기상과 오보이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 염원이 꽃펴나는 내조국의 자랑찬 현실을 잘 보여주는 작품들, 오문이 당의 품속에서 밝고 명랑하게 자라는 행복덩이들의 모습을 형상한 작품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축전은 3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탄생 80돌 경축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공연 백두의 행군길 이어가리라가 11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두성 동지와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문철 동지, 청년동맹 일꾼들, 평양 시안의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출연자들은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어 한평생 조국의 부강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열렬히 칭송했습니다. 청년동맹을 수령의 사상과 위협에 무한히 충실한 청년 조직으로 강화 발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용도 밑에 조국 수호전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당의 믿음직한 척후대 익축부대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쳐온 우리 청년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정목마다에 넘쳐났습니다. 뜻깊은 광명성전을 경축하여 진행된 공연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받들어 모시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둘이 굳게 뭉쳐 우리식 사회주의의 새 승리를 앞당겨올 청년 전이들의 옥석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줬습니다. 제10차 광명성절 요리기술 경연이 11일에 폐막됐습니다. 리송학 내각부총리, 조선요리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상업상 박혁철 동지, 인민봉사지도국장 리영민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요리사, 접대원들이 참가한 폐막식에서는 심사 결과가 발표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참가자들에게 상장과 증서, 메달이 수여됐습니다. 이어 폐막사가 있었습니다. 창안 요리 전시회와 요리 음료 경연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 경연은 민족 요리 발전에 쌓아 올리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용도 업적을 더욱 빛내이며 봉사 단위들 호상간 경쟁 요리를 불러일으켜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도록 하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됐습니다. 우리 당의 웅대한 국토건설 구상을 자랑찬 노력적 성과로 받들어가는 평안북도 간석지 건설종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월도 간석지 건설장에서 25만 산 대발파를 진행했습니다. (25만 산) 대발파가 성공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월도 간석지 1구역 1차 물막이 공사를 기한 전에 완공할 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게 됐습니다. 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평안북도 간석지 건설종합기업소의 노동계급은 더 높은 실적으로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맞이할 일념 안고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리고 있습니다. 한편 순천 속회석 광산에서도 17만 산 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대발파는 올해 들어와서 두 번째로 되는 대발파입니다. 굴진을 시작해서 20일 만에 이번 대발파를 진행했습니다. 발파 준비를 다거치기 위해서 우리 강산에서는 당 행정 책임 일꾼들, 기능공들로 굴진 역량을 더 보강하고 또 압축기와 차감기, 착정기 가동률을 더욱 높였습니다. 20일 만에 군 350여 m의 굴진을 진행하고 오늘 이렇게 성과적으로 대발파를 진행했습니다. 새로운 농촌 건설 강령에 따라 농촌에 더 많은 세멘트를 보내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 강산에서는 이 기세를 조금 더 늦추지 않고 대발파 횟수를 누리기 위한 전투 조직과 지휘를 짜고 들고 있습니다. 각지 농업 근로자들이 올해 농사에서 기어이 다수확을 안아오기 위해서 농사 차비를 빈틈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수완군의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지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작업비료 생산이자 곧 쌀돔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작업비료 생산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장 쪽으로 작업비료 반출을 2월 16일까지 전부 낼 목표를 내걸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의 토양 조건을 볼 때 기본 산성화된 토지를 개량하는 게 첫째인데 우리 농장에서는 이게 소속계를 건설하고 소속계를 현재 지금 1000톤 남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3월 달까지 굳게 되면 정보당 2톤 이상 반출할 수 있습니다. 2톤 이상 반출해도 현재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하자면 아직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속질 만들기, 그다음에 보약단지 만들기, 여기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수학자들의 경험을 본받아서 매 사람이 다 신양이어 대비 다수 톤씩, 그다음에 진거름 다수 톤씩 이거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비료 생산에 지금 떨쳐놨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작업한 밀보리 밭인데 지난해 7톤 이상의 밀을 생산했습니다. 이 비결은 딴 데 없습니다. 축산 활성화해서 작업비료 정보당 30톤 이상 시비했습니다. 두께가 그저 한 15cm 정도를 깔고 밀을 심으니까 정말 됩니다. 문덕군 오룡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지력을 높이는 데 다수학의 비결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농업과학기술학습을 강화해서 지식 수준을 부단히 높이는 한편 필지별, 포전별에 따르는 토양 분석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그에 따라서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농사를 지으면서 이배연제, 말하자면 초목회라고 말합니다. 풀과 나무가 타서 나오는 채인데 이배연제를 시비하면 포전에서 우리 농장원들도 물론이고 모두가 서출이 높아진다는 경험을 찾았습니다. 이배연제에는 농작물의 성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미량원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한 톤을 더 증수할 수 있겠는가 이 생각하면서 이배연제 확보를 중요한 목표로 정하고 적극 내밀고 있는데 현재 정보당 2톤을 시비할 수 있는 매연제를 확보했습니다. 윤산군 공포협동농장에서도 지력 개선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은 하송 충족지 모래매역 땅입니다. 그래서 지력이 매우 낮고 그다음에 부시 감량이 적고 그다음에 씻김 현상이 많고 그래서 지금 질 좋은 부시토를 내므로써 지력을 높이자는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게 농장에서 집중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부시토를 한 3년째 하는데 그 질도 좋습니다. 한편 황희남도에서 농업부문 과학기술 성과 전시회를 조직 진행했습니다. 도안의 시군들과 독급기관, 기업소들에서 연구 도입한 수천 점의 농업과학기술 성과 자료들이 출품된 전시회는 과학기술 성과들을 서로 공유하고 교환해서 전반적인 농업 발전을 추동하는 데서 의의 있는 계기로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38국제 분여절을 맞으며 여기 미림 승마구락부에서 2022년 38국제 분여절 기념 승마 경기가 진행되게 됩니다. 경기는 애호가 장애물 뛰어넘기 경기, 어린이들의 작은 말 장애물 극복 경기, 어린이들의 작은 말 구보 경기들로 진행되며 승마협회 회원들과 근로청년 학생들, 미림 승마구락부 기마수들이 참가하는 경주도 진행됩니다. 경주는 기마수 경주와 애호가 경주 1조 2조로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기본 종목 외에도 안장 없는 말 타고 장애물 극복 경기, 첩보 경기를 비롯한 다양한 유희열악 경기도 진행하게 됩니다. 경기에는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을 비롯한 전국의 근로자, 청소년 학생들은 누구나 다 참가할 수 있습니다. 경기에 참가할 것을 희망하는 대상들은 2월 하순까지 체육성 승마협회에 참가 신청 및 등록을 해야 합니다. 승마 경기와 관련해서 문의하실 분들은 체육성 경기 조직국과 미림 승마구락부에 전화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미림 승마구락부에서 2022년 38국제 분여절 기념 승마 경기가 진행되게 됩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출현으로 전 세계가 전례 없는 대재앙을 겪고 있는 속에 악성 바이러스는 부단히 변이되면서 보건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등 변이 바이러스들이 생겨나서 전파될 때마다 악성 전염병의 새로운 파동을 몰아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전염력이 보다 강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되면서 국제사회를 긴장시켰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밝힌 데 의하면 이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한 때로부터 1억 3천만 명이 감염되고 5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의 증세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해서 안심했던 보건 전문가들은 이처럼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난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료에 의하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1.5배 높다고 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m 거리를 둔 상태에서 15분 동안 대화를 나누는 경우 감염률이 최고 90% 이상에 달하며 대화 상대방과의 거리를 2m 둔 조건에서도 60% 정도에 달한다는 것이 판명됐다고 합니다. 러시아 연방 소비자 권리 보호 및 인간 복리 감독국은 악성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6일 내지 8일로부터 2일 내지 5일로 줄어들었다고 하면서 이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변이 바이러스들보다 감염률이 3배 내지 7배나 높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총국장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마지막 변이 바이러스로 될 것이며 현 보건 사태가 최종 단계에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하면서 전 세계적인 악성 바이러스 감염 실태를 보면 더 많은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실은 세계가 대류행 전염병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아직 멀었으며 비상방역 사업을 보다 강도 높이 전개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1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4억 860만여 명, 사망자 수는 581만 8천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쿠바의 아바나시에서 9일 령권 현상이 일어나 피해를 입었습니다. 령권으로 나무들이 넘어지고 건물들이 파괴됐으며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콜롬비아 서부의 리사랄다주에서 최근 산사태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8일 현지 당국이 밝힌 데 의하면
여러 날 내린 폭우로 산사태가 나서 14명이 목숨을 잃고 30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살림집이 파괴됐으며 행방불명자들이 났다고 합니다. 피해 지역에서 구조 및 구제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타이에서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급속히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지난 1월 중순 아프리카 돼지열병 비루스가 처음 발견된 때로부터 현재까지 많은 돼지들이 전염병에 걸려 죽었으며 여러 돼지 목장이 폐쇄됐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의 과학자들이 음양 효과를 이용해서 물고기의 움직임을 알아낼 수 있는 새로운 장치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시험 중에 있는 이 장치는 물고기 종류에 따르는 음량들을 수감하고 내보내면서 물고기들의 이동 경로와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설계됐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 설비가 기후변화와 여러 요인에 따르는 물고기 생태 연구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백두산 지구에서 새벽에 눈이 내린 후 개었고 량강도와 자강도, 함경남북도의 여러 지역에서는 개었다가 흐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과 김하에서는 오전에 안개가 꼈습니다. 개성의 낮 최고 기온은 10.6도로서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일에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7도로서 평년보다 4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함경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2월 13일 일요일 음력으로 정월 14일입니다. 폭설 많은 눈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과 모레 동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폭설을 동반한 30 내지 50cm, 부분적으로는 70cm 정도의 많은 눈이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특히 전력공업 부문과 도시경영, 재신, 교통운수 부문에서 폭설과 많은 눈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쌓인 눈 무게에 의해서 가설 건물이나 온실들을 비롯한 건물들이 파손되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 개소들을 찾아서 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워주기 바랍니다. 내일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바닷가를 위주로 동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새벽에 함경남북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오전과 밤 사이에는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많은 눈이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령화 2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이겠습니다. 총진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눈이 내린 후 오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려서 오전부터 때때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미령으로서 령하 23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배천 지방으로서 1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나시입니다. 조선동해에서는 내일과 모레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조선 소위에서는 내일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